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상한가 종목들은 좀 여러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이 8종목 나왔습니다. 이 중앙백신은 29.9%인데 상한가가 아니네요. 중앙백신 보면 한우가 차이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8종목 상한가 나쁘지 않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상한가 종목들 중에는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중앙백신 포함입니다. 오늘은 서산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백신이나 진단시약 그리고 방역 섹터의 종목들이 테마를 이뤄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성미생물이 상한가에 갔죠. 점상입니다. 그리고 이글벳도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 종목은 점상으로 시작을 해서 하락을 한 후에 다시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중앙백신도 같은 이유에서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들 차트를 좀 보면, 좀 넓혀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 앞에서 급등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백신도 그렇고 이글벳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좋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대성미생물 이 종목 역시 앞에서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대성미생물입니다. 앞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대성미생물은 2연상, 그 다음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등주가 이글벳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장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대성미생물이 세 종목 중에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성미생물 차트를 보면 2연상 다음에 추가 상승,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거래일의 추가 상승 때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매 시에 종가 매수를 하면 다음날 고가 기준으로 9.5%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눌림 후에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급등주 치고는 좀 이례적일 정도로 하락의 하락을 거듭했는데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이 잘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래대금, 이 돈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 상한가, 이 장대양봉이죠. 갭을 좀 띄웠는데 이 갭을 메꾸고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갭을 띄우면 이 갭을 메꾸고서 반등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종목들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갭을 메꾼다라고 하면은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 생각보다 시간을 꽤 끌었습니다. 한 3개월가량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기법입니다. 상승이 잘 나왔죠. 급등이 잘 나왔는데 급등이 잘 나온 그런 시작점, 그 시작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잘 나온 종목들 이 시작점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해놓고 좀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기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서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얼마나 비중을 싣고,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익절을 하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그다지 좋아하는 매매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사서 기다린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는 매매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어제의 봉을 보면은 오늘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유추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종목들을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MACD를 굉장히 즐겨서 사용합니다. 물론 일목균형표도 사용을 하고, 볼린저 밴드도 사용을 하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도 사용을 하지만, MACD 역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MACD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MACD는 영선을 기점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선 위, 영선 아래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MACD의 선은 이제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ACD 선, 두 번째는 시그널 선입니다.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선들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ACD는 영선을 기점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MACD가 영선 위다 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 그리고 MACD가 영선 아래다 라고 하면 하향 추세.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충분히 참고할 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뢰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ACD 선, 시그널 선, 이 선이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ACD 선이 시그널 선 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그널 선 위.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이거는 상승 추세. MACD 선이 아래는 하향 추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개념을 잡고 여기에 중요한 신호를 두 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MACD 선이 0을 상향 돌파하는 그 경우, MACD 선이 0선 상향 돌파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MACD 시그널 선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 두 가지 신호를 저는 중요한 상승 신호로 보고 자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에 MACD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그리고 영문으로 MACD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MACD 선이 설정이 됐습니다. MACD 지표가 설정이 됐죠. MACD 선은 두 개가 있습니다. MACD 선, 시그널 선, 이 두 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선을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시그널 선은 빨간색으로 좀 진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키워서 볼까요? 이렇게 보면 MACD가 어때요? 여기가 영선입니다. 이 영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대성미생물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상향 돌파했냐? 그럼 어제 상향 돌파했습니다. 오늘이 점상이고, 그리고 MACD 선이 시그널 선도 골든 크로스 했습니다. 언제 그랬냐? 그럼 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성미생물은 어제 제가 좋다라고 하는 신호 이 두 개가 다 나왔습니다. MACD 선이 0선을 사양 돌파했고 또 MACD가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같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MACD 0선 사양 돌파나 시그널 선 골든 크로스는 신호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신호 설정을 해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신호 검색 적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MACD를 입력을 하면 0선 상향 돌파가 있습니다. 적용을 누르면 신호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신호 검색 적용 요거를 누르고 MACD 시그널선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적용을 하면 MACD 시그널선 골든 크로스 신호도 설정이 됐습니다. 두 개 다 빨간색이니까 조금 알아보기가 쉽게 MACD 시그널선 골든 크로스는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호죠. 죄송합니다. 신호가 두 개가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성미생물은 어때요? 어제 MACD 0선 사양 돌파 그리고 MACD 시그널선 골든 크로스 이 신호가 두 개가 같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오늘 점상입니다. 보시면 어제 11%인데 종가가 최고가인 그러니까 윗꼬리가 아예 없는 상한가 비슷한 그런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성미생물은 어제 이 신호가 두 개가 겹쳐서 나왔고 오늘은 제가 오늘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오늘 주도주에 가장 가까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코론글로벌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신호가 겹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관련주들 이글벳, 대성미생물, 중앙백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중앙백신 같은 경우 이 종목도 상한가는 아니네요. 29.9%인데 어떻게 상한가가 아니죠. 어쨌든 상한가는 아닙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두 개가 겹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 보면 조건 검색식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크게 키워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키워서 MACD로 가셔서 MACD 기준값 돌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0선 사양 돌파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넣고 또 기준선 돌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사양 돌파하는 그 조건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 두 개를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오늘 네 종목 포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코론글로벌 그리고 중앙백신 이 두 종목 포착이 되고 동양우 그리고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선주입니다. 이런 종목들 포착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선주는 오늘 거래대금이 100만 원이죠, 이거. 100만 원입니다. 제가 상한가를 만들 수도 있는 제 개인 능력으로 상한가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동양우는 오늘 거래대금이 300만 원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제가 개인 능력으로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선주를 빼야겠죠. 우선주 제외하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두 종목만 포착이 됩니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MACD 신호가 두 개가 겹쳤으면 좋은 상승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대금이 붙으면 그 종목은 당일날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좀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사선을 어떻게 긋는지 좀 알려달라고
댓글로 좀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알려드리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차트가 있으면 이 옆에 차트 툴바가 있죠. 저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따로 빼놓고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글 수가 있고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 설정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도 바꿀 수 있고 굵기도 바꿀 수 있고 선 유형도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우는 거는 이 지우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지워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로 봐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로 봐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옆에 원래 도구 바가 있죠. 차트 툴 바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빼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요거 저처럼 사용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옆에 그 차트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MACD 신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신호가 터진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